한동훈 의원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 뒤에서 그러지 말고 화요일 오후 4시에 토론 장소로 오세요. 원하는 시간 장소를 정해서 또 맞춰드리죠. 법사위원장 지망자 서영교 의원은 아래 민주당 법안대로 경찰이 마음대로 마구잡이 긴급 체포할 수 있게 법 바꾸고 싶다는 거죠라고 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한동훈 거짓말쟁이, 한동훈은 남아있는 윤석열,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나? 이게 국회의원이 쓰신 거 맞으시죠? 너무 좀 그렇다. 법사위원장 창피합니다. 정말. 진짜. 네, 창피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 지난 주말 사이에 그 경찰의 긴급 체포 후에 사후 통보권만 남기고 지금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영장을 긴급 체포란 것은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체포한 다음에 데려와서 48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안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 검찰의 심의를 받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면 이걸 사후 통보만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정된 법안 내용대로라면 일단 체포 해놓고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한동훈 의원이 먼저 제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 기사를 한 일주일인가 10일 전에 봤었어요. 어디 그 언론사에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우리 강대기 변호사도 아마 그 보고 기억이 남았을 건데 네. 이걸 한동훈 의원이 지난 주말 사이에 조금 부각을 시켰죠. 정치인이 긴급 체포한 사례도 있지 않아요 최근에? 정치인 긴급 뭐가 있었죠? 제가 기억이 바로 안 나서. 이진숙 의원. 그랬죠. 네. 그리고 그때 체포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맞아요, 수갑을 맞아요. 차고 나갔고 영장 체포가 아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영장 심사가 기각이 되면서 풀려난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빗대서 보면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처럼 정치인들한테도 이럴진데 일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상상을 심어준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아니다 싶으면 나와서 반박하게 토론한다는데 이건태 의원이 꼬리를 싹 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나가서 붙어갖고 시민을 설득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는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중량감만 체급만 키워주는 거죠. 지금 자막에 있는 안미연이라는 분이 안미연 검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강원랜드 사건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규정한 강원랜드 사건 수사했던 분입니다. 맞아요. 제가 거기 네. 이제 변호사로 있으면서 몇 번 뵀는데 뭐 정부에 어디 정부에 쏠리지 않고 그냥 정말로 검찰의 시각으로 정의사회 구현하겠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염동열 수사하고 권성동 수사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저분도 그때 뭐 문재인 정부가 규정을 했지만 뭐 민주당 편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검찰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수사권의 시각에서 말을 하는 거고요. 체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그리고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가 있어요. 현행범인 체포는 이제 현행범 눈앞에서 절도를 하던 폭행을 하던 체포할 수 있고요. 영장에 의한 체포는 영장을 미리 청구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허들이 있어요. 허들이 요건이 있어요. 네. 긴급 체포는 요건이 좀 다소 경하단 말입니다. 네. 그럼 체포하고 나서 검찰에다가 통지를 하고 수사 지휘를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경찰이 일단 체포해놓고 48시간 동안 가둬둘 수 있는 그렇죠. 그 누군가의 지휘도 받지 않는 그러한 막대한 권력을 준다는 건데 이게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인신구속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좀 저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하려는 것이. 근데 법사위원장이 SNS에다가 한동훈 거짓말쟁이 이게 너무나 좀 창피합니다. 이거는 한동훈 의원의 말이 맞고요.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다 같이 이러한 시각을 바라보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게 다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린 서영교 의원 및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지금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8월 5일까지가 본회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다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 씨도 거기에 막 계속 자기가 도와줄 일 없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보안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라 마찬가지다.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안 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그 원내대표가 누구죠? 한병도 의원이 당론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맞습니다. 도대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디 다른 아니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남편분이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모르는 그 법률적인 프로세스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법사위원장에 앉혀놨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집에서 남편한테 보안 수사권 이거 뭐야? 유지하면 뭐가 좋고 폐지하면 뭐가 좋아?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뭐가 발생해? 남편분이 정확히 알겠죠. 또 딸 자녀도 무슨 로스쿨 다니게 하려고 뭐 채용했니 만약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딸이 만약에 법조인이면 그럼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보안 수사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니 꼭 가족에게 안 물어봐도 아시지 않을까요?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법사위원장이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보안수사권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관련해서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하우스 이펙트가 센 데잖아요. 진보 성향의 어떤 그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것. 여기에 대해서 56%가 유지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전화 면접하고 ARS를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제가 볼 때 결과값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상간의 여론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한 10% 20% 정도 여론이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이건 누가 뭐래도 장윤기 사건에 대했던 경찰의 말도 안 되는 불법 수사를 보면서 네. 아,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다 체감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전당대회 시간표까지 계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전당대회 투표가 7월 말 정도에 있었으면은 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장윤기 뉴스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랬죠. 대한민국의 뉴스라는 게 아무리 중대한 이슈들도 그렇지. 한 달 넘게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럼 이슈는 바뀌고 8월 달에 가는 전당대회 때가 되면 이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네. 다시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중시하게 되는 전통적 당원 중심의 의견들이 수렴할 거다. 네. 지금 여론조사에 빠지는 건 쉽게 응답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여론조사가 빠지는 거다. 이런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아주 많이 가정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 보여요. 민주당이.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장윤기 같은 말도 안 되는 범죄 사건을 두고서 네.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겠다고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까지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 민주당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나중에 두고두고 그 후과가 그 법안에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남게 될 거라는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김성인 최고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같이 그냥 이중 플레이로서만 볼 것인지 진짜 민주당의 속내가 뭔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저도. 저는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을 다 봐가지고 전당대회 맞춰가지고 법사위는 통과시키고 본회의는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속셈인 것 같은데요. 너무 얄팍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안 수사권을 이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들이 부족한 거 알 겁니다. 지금 대책이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좋아. 보안 수사권을 없애면은 그 대책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언론에 잃는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알아서 네. 본인이 구제책을 찾아다닌다. 네. 그 다음에 경찰 내부에 경찰을 견제하는 그걸 만들면 된다. 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국민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언론에 일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그 절차들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경찰이 경찰을 견제한다?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지금 장윤기 사건이에요. 이건 경찰이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경찰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다른 기관이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대안이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설정이 돼 있지 않은 거를 계속해서 그냥 검찰은 없어져야 되니까 네. 라는 말 한마디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 말고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진짜 망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려는 예전에 친일파 하셨던 분들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냥 내 이익만 되면 나라가 어떤 손해를 보든 상관이 없다. 저는 이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자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중에요. 그 김진희 검사님인가요? 김진희 검사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찰의 보안 사건 전폐 논란이 되게 뜨거운데 검사인 본인 입장에서 보안 수사란 말이 난 아직 어색하다. 예전부터 검사들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확인이 필요하면 당사자 소환 조사,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경찰 기록만 보고 깜깜이 상태에서 기소하면 무죄가 날 확률만 높아진다. 피의자를 위해서라도 보안 수사는 꼭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원이 꿈 짓밟은, 그러니까 여기가 채원이라는 분은 그 이번 그 장인지 피해자. 사건의 피해자 이름입니다. 140초의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 또 수사를 했다. 되게 좀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먹먹해 옴을 좀 느꼈습니다. 좀 진짜 검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검사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사석에서 만나면. 그리고 이게 이제까지 해왔던 수사의 방법입니다. 뭘 수사해라, 뭘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멘트 중에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 멘트 있잖아요. 네. 저는 요즘 법정에 다니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 공판 검사님들이 제일 불쌍해요. 어. 공판 검사님은 수사 검사도 아닐 수사를 안 뿐더러 그냥 오는 기록에 대해서 이제 읽고 재판만 진행하는데 판사님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렇지. 이거 수사가 왜 이런 증거가 왜 안 네. 나왔죠? 이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을 하잖아요, 변호사가. 네. 이러이러한 게 수사가 더 미진하다. 이거 수사를 더 해야 된다. 하물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증거가 있으면 이거 달라졌을 거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 검사님 이제 의견서 밝혀라, 성명하면 이게 공판 검사님들이 애매한 거예요. 보안 수사권도 이제 폐지한다 그래. 수사 지휘권도 없어. 경찰이 수사에 온 것만 가지고 재판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저도 지금 사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판이 길어져요. 길어져요. 왜냐면 공판 검사들은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자기가 이 사건을 가지고 수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록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또 다음 기일을 또 잡아가지고 다음 기일에 또 이제 가서 또 보고 오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일은 계속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공범이에요. 근데 한 분은 빨리 이상하게 구속이 돼가지고 빨리 재판이 끝나서 이분은 실형 1년 받았는데 1년 살고 이미 나오셨어요. 아. 근데 제가 있는 같은 상피고인 공범인 피고인인데 이분은 아직도 1심 재판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진짜 실무를 조금이라도 조금 접해 보시면 이게 얼마만큼의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건 알 왜냐면 텐데. 경찰관님들은 법정에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안 오시죠. 증인 신문 이런 것도 경찰관님들 안 봐요. 네. 수사만 하고 넘겨요. 네. 그럼 검사가 그걸 보고 보안 수사를 내기든 아니면 직접 수사를 하든 해서 다 보충해 가지고 법원에 넘기고 법원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이제 검사이죠. 검사가 증인 신문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괴리감, 이 수사에 대한 누더기를 만든 게 이건 저는 검수 원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참 답답하긴 한데 뭐 어떻겠습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150석이 안 되니 이거 막을 수도 없고. 총선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1년 한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마이웨이를 가다 보면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최근에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워낙 짧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도 탄핵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2017년도에 네, 그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국회 권력은 1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네. 2016년도 선거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국민의당이 제3당이 있었지만 네. 나중에 다 합쳐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과반이 넘는 압도적 의석의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10년 권력을 행사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최근에 국민들을 만나보면 제 주변에 있는 뭐 정파적인 걸 떠나갖고 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한쪽으로 오래 기간 동안 치우쳐버린 이 민주당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조금 전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벌써 문재인 정부 때부터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다 그랬다고 공수처 만들고 별거 다 했는데 효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들에 대한 똑같은 무한 반복에 대해서 염증이 날 대로 난 상황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이번 20대 30대의 반대 여론들까지 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만약에 지금 있는 의석의 힘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100% 다 써서 휘두르게 되면은 100% 오빈합니다. 아.